김영우의 건축 톡톡 4부에서 유춘수 건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몸담아서 살고 있는 집이라는 그 공간을 만드시는 분으로서 좋은 집은 뭔지 네. 굉장히 궁금해요. 특별히 아주 큰 건축물들만 설계하셨을 것 같은데 사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작고 아담하면서도 살기 좋은 집을 설계하셨는데 집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리 제가 보관 사는 우리 집 21평입니다. 네. 집은 이 질은 규모로 결정나지 않고 예. 자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초가삼가 설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좋은 집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좋은 집이어야 되는데 나쁜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하는 수많은 여성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런 겁니다. 벽을 아름다운 재료로 치장을 해요. 좋은 네. 커튼을 넣고 좋은 가구를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집이 아니에요. 어떤 장식이죠. 의미에서 그러니까 벽은 비어 있어도 돼. 네. 그 안에 좋은 그림을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가족 사진을 갖다 걸고 텔레비전 화면이 쭉 텔레비전 좋은 거 갖다 놓으면 괜찮아요. 그 화면을 보고 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벽을 치장을 하고 천정을 치장을 해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어느 고급스러운 90-90칸짜리 주택에도 그 안에 벽면을 장식하지 않았어요. 네. 창호를 좋은 걸 쓰고 좋은 가구를 갖다 놓고 좋은 문방구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할지언정 그 안을 벽 자체를 장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생략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뭐 사치를 갖던데 벽화를 갖다 걸기도 하고 하시면은 그런 이 종교적인 의미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집은 결코 고급 자재나 이 고급 어떤 마감. 그 재료로 예. 마감재. 승부를 걸려고 하면은 좋은 집이 될 확률은 점점 떨어진다. 그렇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좋은 집은. 그래서 장식적으로 하는 것도 실패. 그다음에 너무 규모를 크게 하는 거. 옛날에 우리 선대들이 사는 집들은 방들이 그리 크지를 않습니다. 예. 민속촌에 가면 정말 다 충분해요.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모를 좋은 집이라고 해서 커야 된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 물론 뭐 크게 하고 싶은 사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선조들한테서부터 집에 대해서는 배울 게 너무도 많다. 예를 들어 거실, 식당, 주방, 침실 뭐 이런 수많은 구별이 많이 있는데 뭐 나쁜 거 없어요. 그런다 우리 선조들은 사랑방에서 앉아서 책을 보면 서재요. 그 누워 자면 침실이고, 그렇죠. 그것도 식사도 하면 식당이고 이런 것이지. 그 뭐 이렇게 용도를 구별해서 예를 들어 궁궐의 평면들을 보면은 그 안에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냥 방, 루 정자. 네. 방 아니면 그냥 정자다 하는 말하자면 마루다 하는 표현변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쓰는 용도는 쓰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 그게 이렇게 서양식으로 자꾸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현관 얘기가 나왔는데 네. 현관은 신발을 벗는 데 아닙니까? 예. 신발을 집 안에서 벗는 게 좋겠어요? 밖에서 벗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발을 밖에서 벗는 게 더 그렇죠. 냄새도 안 네. 나고 좋아요, 사실은. 예. 그죠? 맞습니다. 밖에 벗고 신발에 비번 안 맞으면 될 거 아닙니까? 비번 안 맞는 장소에다 신발장을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발을 넣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누가 집어갈까봐 고민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집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과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집에서는 특히 현관을 하나 두면은 모든 방이 현관을 통해서만 다녀야 되니까 예. 복도도 길어져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모양이 삐뚤어지는 거. 그 안에서 모든 중심을 그 현관이라는 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낭비됩니다. 필요 없이. 그러네요. 그 현관 없으면 넓게 쓸 걸 갖다가 어째 제 얘기는 그 현관에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포이언이 뭐 해서 큰 저택에서 혹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작은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반 주택에서는
모든 방은 옛날 집은 모든 방은 별도로 외부하고 출입이 됩니다. 그렇죠. 네, 현관을 그렇죠. 통하지 않고. 네, 맞아요. 우리 한옥이.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 방에도 저 방으로 또 다니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한 예로 제가 사는 집을 또 그렇게 설계해서 또 불편하지 않게 잘 쓰고 있으니까 네. 필요하면 와서 구경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관은 작은 집에서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집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약간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편견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건 너무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위대하고 커서 그걸 내가 직접 설계를 의뢰해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본인이 설계를 해가지고 직접 집을 짓고 그랬었죠. 그럼요. 자기 삶에 맞게. 그럼요. 근데 지금은 집을 지어주니 지어진 하드웨어에 자기를 맞춰서 사는. 맞아요. 예, 약간 기성복에다가 자기 몸을 맞추는 거랑 똑같이. 그것도 이 전문가 설계준 대로 따르지를 않고 또 본인이 막 고쳐가지고 예, 다 집어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예, 어쨌든 그 집은 뭐 우리 어떤 집에서 집은 모든 건축물은 다 집이라고 우리 그럽니다. 네, 집 네. 그죠? 뭐 큰 건물도 다 집이고 사람이 들어가 그렇죠. 사는 예. 공간은 다 집인데 그 중에 소위 그 주택, 가옥, 예, 주택으로 갖고 얘기할 때는 가장 설계의 원초적인 것이면서 가장 사실 어려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주인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니까. 맞아요. 예. 설계가 어려운,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좋은 집은 분명한 것은 크기나 비싼 재료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건축사님은 저렇게 큰 건물도 설계하지만 주택에 대한 애착도 갖고 계신데요. 당연하죠. 일부러 주택을 더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를 더 하려고 한다는 게보다가 예. 주택을 하지 않으면 옛날 우리 선생님 김수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1년에 하나 정도는 주택을 설계하는 게 좋다. 예, 왜냐하면은 사람의 그 휴먼 스케일을 할까 인본적 그 크기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설계를 많이 해본 사람은 큰 공간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 네, 저는 부산 야구장을 설계를 제가 했는데 보통 경기장에 가면은 막 어마어마한 공간을 막 버려요. 근데 부산 야구장 어느 부서에 가도 버려진 공간이 저는 없다 확신을 합니다. 아, 네, 그 제가 33살 무렵 설계를 했는데 35년쯤 전에. 네, 그러니까 이 스탠드 이 낮은 부분에도 이 변기도 앉았을 때는 머리가 안 닿고 일어서도 머리가 안 닿고 그러다 마지막 스탠드 낮은 데까지도 그 공간을 네, 쓴다든지 철저하게. 그래서 이 주택을 많이 설계하면은 심지어 1cm, 10cm는 물론이고 이 공간에 대해서 치밀을 하게 아까운 걸 네, 네, 10cm가 더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큰 집만 설계하는 사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10평, 20평이 뭐 쓸모없는 공간이 막 생겨도 막 그럽니다. 저는 안도다도 건축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쓸모있는 공간보다 버려진 공간이 더 많아. 그건 멋있어. 멋있지만 저는 건축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어쩌면 뭐 디자인 철학에 의해서 공간을 희생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저는 그 그걸 공간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네. 어디까지나 경제적이면서 쓸모있게 확실히 써야 되는데 물론 뭐 모양이 좋은 것도 좋겠죠. 예.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아까워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작은 공간이라도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 설계를 꼭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유춘수 건축사님 하면은 사실은 아까 붓으로 그리는 그런 스케치도 있고 또 전통 건축물에 대한 애착도 있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하이테크한 그런 건물도 설계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전통과 현대 이 하이테크한 것을 잘 접목을 시키는 그런 건축사님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 유춘수 건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위 전통과 또 우리 현대를 융합시키는 것은 건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건축은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건축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우리나라 환경 제가 시골 농촌에다 지으면은 농촌 주변 풍경에 맞출 거고 네. 그렇죠?
그 역사나 거기 사는 삶이나 이런 걸 볼 거고 똑같은 제가 만약에 뉴욕 한가운데 고층 건물을 설계할 기회가 가졌다. 그럴 때는 미국의 역사, 미국의 허리케인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미국의 뉴욕 바닥이 지하 땅의 구조가 바위냐 모래냐 뻘이냐 이걸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한국의 전통 같은 것은 거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 미국의 뉴욕 그들의 생활 패턴이 뭐냐 이걸 만들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집을 지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법규, 우리나라의 그 건축지의 돈, 그다음에 그 환경이 처해진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전통이냐 하이테크냐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이다. 21세기 아시아에서 하는 최초의 경기장인데 이게 하필은 대한민국 땅이다. 그러면 세계인들한테 미국 경기장 똑같은 거 보여줘서는 안 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당연히 우리 고유한 역사나 문화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가 아닌 누구라도 했으면 좋은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지. 예. 그러니까 이 농촌에 짓든 제가 사는 집 같은 데는 당연히 화전민들의 생활 패턴은 뭔지 또 그 사람들 분위기가 뭔지 제가 거기다 너무 막 의리의리하게 유명 건축가의 집은 이런 것이다 하고 거창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위화감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안 하게. 예. 다른 얘기로 그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동네에서 어디 신문에 본가주택. 예. 저 시골 할아버지들도 네네. 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집을 짓는데 뭐 와서 보자. 내 없을 때도 온대요. 보고 하는 말이 내 아주 충격적인데 별거 아니래. 항상 뭐든지 별거 아니래. 그 난 그 말 듣기 좋았어. 평범 속에 네. 저하고 진실이- 별로 다르지 않네 이 말이야. 네. 그렇죠.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내가 그걸 노린 건데. 아, 그걸 목적을 한 건데, 그죠? 거기다 폼나게 막 거창하게 막 글쎄 말해요. 했더니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좋은 건축이 아니죠. 저는 좀 외설적인 얘기로 그렇게 건축가 자신을 뽐내려고 만든 수많은 집들을 마스터베이션 건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지가 즐기려고 하는 건축이래요.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도시나 그 풍경이나 심지어 그 주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축뿐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게 예. 있습니다. 소설가도 그렇고 또 방송인도 그렇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보다는 같이 섞여 제가 들어가는 이런 그 용어를 자연? 쓴 것도 그런 거 아. 같은데 미안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아니에요. 다른 작품 예술과 건축이 또 다른 건 뭐냐면 소설가는 자기 돈으로 연필 사서 원고지 사서 쓰지만 건축가는 남의 돈으로 맞습니다. 자기 작품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하면은 그것은 문제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철저한 네. 자기 마음을 비우고 타자를 위한 그런 어떤 마음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유건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됐든 건축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자연을 네. 잘 적응하게끔 한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역사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간단히 한번 네. 내리해 봅시다. 기술적인 거 맞습니다. 건축은 네. 엔지니어링한 산물이 틀림없습니다. 전기기계 구조, 예. 뭐 소리, 음향 모든 엔지니어링한 결과로 재료라든지 집을 짓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의 소양은 당연히 엔지니어링한 과학적 정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나올 수가 네. 없죠. 예술가 이전에. 그러면 지어진 결과는 당연히 그것은 아름답고 조화롭고 어떤 비례든 텍스처든 무엇이든 간에 아름다워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자꾸 예술로 혹은 기술로 두 가지로 자꾸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 네. 제가 호텔을 설계를 했어요. 리츠칼튼 호텔. 예. 네. 가요. 호텔을 설계할 때 뭘 생각했겠어요? 아름다운 거, 기술적인 거 당연히 하지.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쇠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어느 주방으로 쇠고기를 가져갈까? 일식, 한식, 양식, 뷔페 뭐 많잖아요. бан키트룸 이렇게. 네. 그럼 메인 주방에 쇠고기를 갖다 놓고 각 주방으로 나눠주는 게 좋은지 처음부터 갖고 온 쇠고기가 각 주방으로 분산하는 게 더 좋은지
그다음에 세탁물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네, 그렇죠. 이 세탁물을 세탁실에 호텔 세탁실에도 세탁을 하려면 큰 거대한 공장 같은 세탁실에 있어야 돼. 네, 그럼 굉장히 편리하겠죠. 예, 근데 만약에 도시 가까운 곳에 큰 세탁 공장이 있다. 그걸로 가져가면은 외주비를 주는 대신에 자기네들 호텔은 그만한 공간을 버는 거죠. 공간도 벌고 인력도 네, 또 안도 되고 그렇죠. 어느 쪽이 더 좋은 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알아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술입니까? 예술이 정말. 이게 아니죠. 과학적 기술입니까? 아니에요. 지성과 감성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만나야 될 사람이 왜 호텔을 가는지 잠자러 회의하러 그렇죠. 국제 회의를 하러 간다. 주방은 주방장으로 하는 일 있고 종업원은 어디서 교육받는 거 알아야 되고 그 사람 밤중에 룸 서비스를 시키면 몇 시에 누가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음식을 그렇죠. 알려야 되고 이게 과학이냐 예술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자체가 생활이고 사람들의 그 행위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만의 행위가 아니고 물건도 움직여 엘리베이터. 그렇죠. 서비스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야 되고 이 사람과 물건이 그 건물 속에서 움직이면서 느끼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통제하고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건축 설계다. 네, 그건 예술이 아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기술도 아니다. 사람의 모든 움직임과 생각이다. 그게 진짜 건축이 되겠죠. 예.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하는 건 수단이에요. 목표가 아니고. 네, 예술 그런 결과적으로 좀 이쁘면 좋은 것이지 그 예술을 위한 건축을 한다는 그렇죠.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건축사이지 건축가이지 말하자면 예술가다 기술자도 아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듣고 보니까 예술가를 능가하는 누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아니 전혀 다 다른 두루 분야죠. 전혀 네. 다른 직업이다 이 말입니다. 예술가와 직업과 기술가의 직업과 우리 건축사의 직업은 전혀 다른 직업이다. 네, 그런 얘기. 비교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다만 그것을 다 아우르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고 그렇죠. 그걸 다 써먹어야지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축가가 전성기가 늦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알아야 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생각도 많아야 되고요. 예, 잔해 운해를 네. 완전히 다 열어야지 제대로 된 건축사가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춘수 건축사님 모시고 조은영의 건축톡톡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